네, 들리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2%대 급락을 했지. 다우지수도 0.96% 하락을 하고 S&P 500도 1.5% 하락을 하고 나스닥도 2% 급락을 하면서 놓여져 있었던 박스권도 하회하고 하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 추세를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미국 시장에서 보이는 상황이고 자, 미국 시장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트리플 워칭데이가 아니라 쿼드러블 워칭데이였죠, 그죠? 이미 이제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하고 달리 하락을 전쟁이 아니고 전쟁이 발발한 지점은 사실 여기잖아, 그죠? 2월 28일부터니까 여기고 이 하얀 라인이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3월 대출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 이제 부작용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가운데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고 궁극적으로 1, 2, 3월 커드러블 워칭데이 이야기 결국 이제 뭡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제 369, 11로 들어오는 건데 결국 1월 옵션 만기 이후에 그죠? 1월 옵션 만기 이후 그 다음 1, 2, 3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뭡니까?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지는 건데 결국은 미국 시장이 전쟁 이외의 상황 속에서도 뭐 시장이 안 좋았었던 흐름을 감안을 하게 되면 결국 전쟁 이전에도 안 좋았던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추세적으로는 약세 흐름을 계속 갖고 가고 있었던 거지. 단기적으로는 그런 가운데에서 쿼드러블 워칭데이를 맞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지난번에 옵션 쿼드러블 우리 시장이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쿼드러블 워칭데이 그때 흐름처럼 미국 시장도 금요일 약세 흐름 부분은 일정 정도 예상이 됐었던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 하락의 폭이 2%나 나오면서 다소 또 걱정스러운 흐름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데 국적으로 일봉은 단기 추세에 있어서 하락 흐름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거라 하더라도 지금 월봉이나 주봉 미국 시장에서 보게 되면 뭐 깨진 것도 아니고 그죠? 주봉 자체에서 뭐 올라오고 있는 60주 이평도 있고 또 월봉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계속해서 상승 추세 흐름을 이어갔었던 이 흐름 부분도 같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가 그죠? 일봉 상황에서 지금 조정을 받은 부분에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쿼드러블 워칭데이에 의한 약세 흐름이 진행됐다라는 부분인데 자 거기에 그러면 이 쿼드러블 워칭데이에서 이렇게 2%대 하락을 하는 배경을 갖고 온 것이 뭐냐 그죠? 그 배경이 해결될 만한 것이냐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압박을 가지면서 뭡니까 뭐 일봉으로는 뭐 이 정도 이 하락 추세의 움직임 속에서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기술적인 흐름이 있지만 이 하락 부분을 갖고 왔었던 부분이 여기를 깨고 추가적으로 더 세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거냐 그건 이제 금요일 날 나왔었던 주요 흐름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지. 자 이제 거기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약세를 보이면서 뭐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러셀 2000 할 거 없이 그죠? 하락 출발한 이후 계속해서 밀리는 흐름 부분을 갖고 왔는데 그죠? 뭐 거의 종가가 저점 근처에서 뭐 1시간 정도 30분 정도 남겨놓고 반등을 했고 그 사안을 시간 타임별로 한번 이렇게 뉴스를 정리해 본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섹터상으로 봤을 땐 이 하락 부분에 가장 세게 하락한 쪽이 어디냐라고 보면 반도체. 뭐 섹터가 대부분이 하락을 했죠. 대부분 섹터가 하락을 했는데 자 이제 거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뭐 빨간 라인이 대부분이잖아, 그지? 거기에 이제 뭐예요? 하락 부분에 가장 크게 하락을 한 게 엔비디아, 그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그죠? 이게 이제 기술주 중에서 반도체 쪽이 AI 반도체 쪽이 약세를 보였고 구글이나 메타 그리고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다 하락을 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뭐 유틸리티나 또 뭐 우주항공 뭐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전체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크게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뭡니까? 결국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 쪽에서 하락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이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밀 반출한 슈퍼마이크로.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 그래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공동 창업자가 엔비디아의 AI 전용 칩을 중국으로 밀 반출한 혐의. 요게 이제 사실은 시간의 거래에서 15% 하락을 했었었는데 본장에 들어가서 33%를 급락을 하면서 이 엔비디아 AI 전용 칩을 중국에 밀 반출한 그 뭐 슈퍼마이크로의 간부 3명, 이 3명을, 혐의를 잡고, 뭐, 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에, 그,
특히 이제 라우라고 하는 슈퍼마이크로 이 공동 창업자, 이 사람이 이제 동남아시아 회사에 엔비디아 칩을 판매하면서 그 동남아시아 회사에서 중국으로 보내지는 엔비디아 AI 전용 칩을 이제 그런 식으로 밀반출했다. 요것 때문에 반도체 밀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제 이 주가가 뭡니까? 33%가 급락을 했고,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대만 출신이라죠. 뭐 대부분 이 미국에 놓여져 있는 대부분의 이 반도체 관련 기업은 이 대표 이사나 이런 쪽이 대만 인들이 많아. 하여튼 이제 요게 이제 부정적인 이슈를 가장 크게 잡아먹으면서 결국 이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밀반출한 거에 일정 정도는 엔비디아가 뭐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도 하락을 하고, 그죠? 엔비디아도 3%대 급락을 하고, 또 이 엔비디아의 칩을 제공하는 쪽 라인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8% 급락을 하는. 그래서 반도체의 급락을 갖고 온 게 이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지.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 라인 부분에서 약세를 보였고,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FOMC 회의에서 그죠?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는 건 뻔히 알게 된 상황이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전쟁 장기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가 올해 2번 정도 인하할 수 있는 뭐 논란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2번이냐 1번이냐, 캐시어 씨가 FOMC 의장이 되면 2번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이런 게 있었는데 뭡니까?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떠니 그러면서 지는 곧바로 물러서지, 의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고춧가루를 뿌릴 것이다라고 암시한 그것만으로도 별로 뭐 기분이 좋은 증시 상황이 아닌데, 그와 뭐 FOMC 회의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한 호주가 지난주에 금리를 인상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이 영국이라든지 EU라든지 그리고 일본 역시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매파적으로 동결을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니까 전쟁 이 부분으로 유가가 고유가를 장기화하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폭이 되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뭐 국채금리를 자극하면서 지금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3.9%, 그죠? 뭐 그 이전 전쟁 이전에 3.4% 내외에서 움직이던 미국채 2년물 금리가 3.9%, 4%대까지 급등을 하고,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뭡니까? 4.4%가 근접, 4.5%가 넘었으면 이건 뭐 기절을 하는 거지 사실.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부분도 10년물 국채 금리도 뭡니까? 4%대 이하에 있다가 3.8% 뭐 이렇게 놓여져 있던 국채 금리가 지금 전쟁 발발 이후 지금 20일이 넘어가면서 4.4%대 이전까지 지금 급등하니까 미국 시장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유, 거기다가 이제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미국이 미 해병대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그 트리폴리 군함부터 시작을 한 해병대 2,500명은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정도 부분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근처로 도착을 할 거고, 그 2,500명 말고, 그죠? 미국 본진에서 또 이동하는 2,000여 명, 2,000명에서 2,500여 명이 거기서는 이제 미국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오려면 한 3주 정도 걸린다 그러는데, 그게 뭐 일찍 출발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지상군 투입 우려가 증폭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라크의 불가항력 선언이 일정 정도 나오게 되면서 유가의 상승, 브렌트유가 112불, 그죠? 112불까지 3%대 상승을 하고, 또 WTI 선물도 98불까지 올라가는, 이 이제 세 가지 요인 부분, 거기에다가 이제 장 마감 무렵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관들과 만나서 이란과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나는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 그대로 상대방을 초태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전하지는 않는다, 이런 발언까지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부분은 이란이 4,000km 밖 인도양 영국 기지에 미사일을 두 발을 발사를 했는데 20일 오전이니까, 그죠? 이건 이제 현재 시간으로 20일 오전에 발사를 한 상황인 거고, 여하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작용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 지금 쿼드러블 워칭데이, 그렇지 않아도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 약세를 제공한 요인들이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 약세 요인 세 가지 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이제 금리라고, 국채금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가 뭡니까? 줄어들었다. 이거 맞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된 건 맞는데 이거는 이제 전쟁 장기화 우려가 가미돼서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간 거지. 그죠? 그리고 EU나 그리고 영국이나 영란은행이나 또 일본이나 다 매파적인 통화정책 폐의로 마감이 된 이유 역시 이 전쟁이라는 요소가 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전쟁이 장기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중요한 이 시장의 변수 요인이 더 오래 갈 거냐 아닐 거냐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일단 이제 반도체 엔비디아와 이 슈퍼마이크로와 관련된 부분은 요거는 이제 개별 섹터 상황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중국의 하여튼 슈퍼마이크로 매출에도 중국의 밀반출된 게 일부 작용을 하는 거고, 또 엔비디아 칩에도 작용을 하는 거고, 또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일부 영향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거는 뭡니까? 그 매출이 아주 일부의 영향 흐름인 거지.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단기적인 하락 부분으로 그 영향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의 이 지상군 투입과 관련된 부분, 이것도 다 전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세안, 금리, 유가, 부분, 그리고 지상군 투입 우려, 이 모두가 이제 사실 전쟁과 연관된 부분이 큰 거지.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난 수요일에도. 그죠? 화해부터 이야기를 한 게 미국 해병대가 2,500명 강수 상륙함을 중동에 파견을 한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우려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무슨 거냐면 사실 미국이 해병대를 지금 일본에서 2,500명을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고 또 미국 내에서 해병 이 부분을 또 3주에 걸쳐 3주라는 시간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하는 그 부분, 거기서 출발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상군이 이제 개입함께 할 수 있다는 우려, 그 지상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 사실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전쟁의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 복합적으로 다 이제 작용을 했는데, 자, 그러면 저는 근데 지상군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쪽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이라크 전쟁, 여기 이제 앞에 표를 한번 보죠. 이거부터 한번 보지. 지금 미국하고 이란 전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전에 이라크 전쟁도 2003년에 일어났었잖아, 그죠? 이라크 전쟁 때도 있었어. 숱한 전쟁이 있었다고, 그죠? 근데 이라크 전쟁은 의회의 승인이 완료돼서 무력 사용 권한을 부여받고 전쟁이 진행된 거예요. 이번 이란을 친 이 군사 충돌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직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그죠? 미국 국방부가 전쟁 추가 예산에 300조를 요청을 했잖아. 그죠? 이게 19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 현지 시간 18일 날, 300조를 요청을 했다고. 미 국방 예산의 23%에 달하는 금액. 이 의회 통과하기도 쉽지 않아. 그죠? 지금 하루에 전쟁 비용으로 1조 정도씩 그거보다 조금 많고 적게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죠? 300조라는 건 결국 뭡니까?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전쟁 추가 예산이. 근데 이거를 의회에서 승인이 쉽지 않는 상황. 전쟁도 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이 된 거. 물론 공화당이 상하원 의석수는 많지만 상원을 통과하기조차도 저는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하고 틀린 거라고. 거기다가 이라크 때, 그죠? 개전 초기에 약 15만 명을 투입을 했어요. 그죠? 이란은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뭡니까? 몇 배 정도 큰지 아세요, 여러분들? 인구가 8천만 명에서 1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8천만 명에서 1억 정도 그 사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16배 정도 큰가 그래. 땅덩어리가.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표적을 놓고 막 매일 공습을 해도, 공습을 해도 공습할 때가 남은 건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하루면 다 박살이 났을걸?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저만큼 20일 동안에 그 폭격을 우리나라 이 중요 군사기지나 이런 미사일 기지나 이런 기계화 사단이나 이런데 폭격을 했다면 이미 우리는 박살이 나서 무지무지 힘들 거예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땅덩어리 규모를 갖고 있다고. 거기다가 지금 항모전단이 지금 이라크 때는 6척. 응? 지금은 2척. 2척 배치한 거 중에 한 척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화재 났었다 그랬지? 그죠? 화재가 나가지고, 19조 핵항모가 포도 화재로 중동을 이탈. 그래서 조시아 씨 투입 가능성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항모가 11척인가 그래요. 예전에 저 항모 관련해서 미국, 영국, 중국 항모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척수. 그런데 이 2척도 겨우겨우 이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응?
왜? 퇴역 날짜들이 대부분 놓여져 있고 중간중간에 이 항모들은 중간중간에 한번 MRO도 받아야 되잖아. 거기 병사들도 교대를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남아있는 항모가 한 11척 정도 되는데, 그죠? 지금 가동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죠? 다른 얘기 두 번째로 하고,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지상군 투입입니까? 지상군 투입 못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지상군 투입이 가능한 쪽은 요 부분 정도야. 요거 섬 몇 개, 그죠? 섬 몇 개, 이 투입하는, 그죠? 섬 몇 개, 여기 TV에서는 하르그섬 이쪽, 그죠? 이란의 가장 핵심 원유 시설이 놓여져 있는 수출 시설이 놓여 있는 곳, 거기도 장악하기 힘들어. 왜냐면, 그곳은, 그죠? 저는 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가장 크게 하락한 요인으로 작동한 게 지상군 투입이라고 보는데 그 지상군 투입이 아닌 상황이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요거 있지, 그지? 이거 얘기했었잖아. 하르그섬, 그죠? 하르그섬, 여기는, 그죠? 이란 경제 생명줄이고, 원유 수출 90% 처리 핵심 터미널이고, 여기가 이란 하르그섬이라고. 여기를 들어간다? 이거 호르무즈 해협 35km를 이렇게 가지고 이쪽까지 들어간다? 그 자체도 힘들고, 그죠? 들어가기도 힘들고, 여기를 장악한 부분에, 여기 원유 수출 터미널 시설만 제외하고, 여타, 군사, 그런 부분들은 다 때렸는데, 거기 들어가서 뭐 할 건데? 그죠? 그러다가 여기에, 섬에 들어가서, 여기에 상륙을 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죠? 괜히, 이란의 전폭적인 공격을 받아서, 보호하려고 안 때렸던 거 아니야. 원유 수출 90% 처리 핵심 터미널을. 그죠? 괜히 그래서 여기서 싸우고 하다가 이거 터져버리면 오히려 유가 급등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더 커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보다는 그냥 이 좁은, 그죠? 이 좁은 호르무즈, 어디 갔다. 좁은 호르무즈 해협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섬 부근 내서 특수전 정도 하는 정도. 아니면 진짜로 우라늄 농축, 핵과 연관된 우라늄 농축, 이거를 빼오려고 특수부대가 투입되는 정도. 그것도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 정도의 흐름 정도지, 만약에, 아까 여러분들 봤던 것처럼, 이라크 때는요, 이게 지상군이 투입되면 얼마나, 준비가 많아야 되냐면, 이게 엄청난 준비를 통해서 이라크, 전쟁 때, 그런데도 힘들었다고. 무슨 얘기냐면, 이 중동 지역은, 여러분들, 물이 귀하잖아. 그죠? 군발이라고 샤워 안 합니까? 요새는요, 그랬다가는 난리 부르스야. 응? 군인도 인권을 주장하는 시대잖아, 지금. 그래서 이 이라크 전쟁 때는 여기에 들어가기 사전 장계에, 그죠? 샤워 시설부터 시작해서, 해가지고, 이 지상병력이 들어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죠? 해병대 5,000명 들어온다고 지상전 한다? 개뿔. 그럴 일 전혀 없어요. 응? 이라크 전쟁 때 15만 명 투입하고 10만 명 이상 투입하면서 15만 명, 17만 명 투입하면서 전쟁하던 그런 그걸 자꾸 연상을 하게끔 이 지상전 하는데 절대 지상전을 할 수가 없다. 그죠?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여기 시리섬 아부무사섬 해가지고 요런 몇 개 섬을 상징적으로 그죠? 상징적으로 점령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잖아 아부무사 해가지고 여기 몇 개 고기 정도 이 큰 섬도 여기 이 큰 섬도 캐섬이라는 이 큰 섬도 점령 못해. 이 섬도 우리 서울에 몇 배 될걸?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몇천 명 들어가서 그 땅덩어리 넓은 거 어떻게 다 지킬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 이란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요 캐삼이라는 요 섬도 인구 20만 명이야. 인구 20만 명에 서울의 2배 반. 서울의 2배 반을 5천 명이 가서 점령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날 BTS 공연했죠? 지금 정부가 무진장 먹고 있잖아. 서울시하고. 왜? 26만 명 모일 거다 막 그러는데 모일 거다 그랬었는데 몇만 명 모였어요? 관객은 한 2만 5천 명. 응? 관객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 거기에 화장실 이거 인원 통제하고 검은 검색하고 안전 지도하는
그런 인원이 10,000명 이상.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3, 4만 명 모이는데도 그 안전을 위해서 10,000명 정도가 필요로 한데, 그죠? 서울, 인구 20만 명 가까이, 그러면서 땅덩어리가 서울보다 2배 반인 지역을 5,000명 들어가서 어떻게 이걸 합니까? 이 태삼이라는 섬 하나 점령하기도 힘든데 그 5,000명으로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16배가 넘는 이란을 어떻게 지상전을 합니까? 그리고 이 대부분이 뭡니까? 이란은 이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부터 대부분이 산맥으로 형성돼 있어서 지상전 일의 가치도 없다. 절대 못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왜? 군대는 돈이야. 돈을 의해서 승인을 받기기 쉽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또 하나. 항모도 이 두 척 가지고 그 두 척 중에 한 척도 화재 나서 재구시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여타 항모를 투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뭡니까? 이때는 그죠? 나름대로 그 나토라든지 여타 중동 국가라든지 이게 참여를 한 상황이고, 지금은 전부 다 발 빼고 있잖아. 우리나라부터 일본부터 영국, 독일, 프랑스 다 그죠? 지금 거기다가 이스라엘도 이란 드론 막단 미사일 떨어졌다. 응?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 미국도 뭡니까? 말은 충분하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드 이런 거죠. 요격 미사일 빼고 한 이유도 그런 이유지. 그죠? 그런 흐름이라면 거기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비료 공급 차질. 이거 4월 안에 뭡니까? 미국으로 도달하지 못하면, 그지? 미국 농민들 반트럼프 가세 더 심해질 거라고. 지금 이 전쟁을 벌이는 이유도 사실은 뭡니까? 베네수엘라 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떻게 살짝 한 다음에, 그지? 그러면 이란이 딱 항복하고, 보기 좋게, 중동, 이쪽, 평화, 이거를 잘 한 성과를 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나름, 뭔가를 좀 보여주게 하려고 들어간 건데, 지금, 이란이 제가 제일 처음에 우려했었던 비대칭 전략, 그죠? 이스라엘과 미국으로 향해서만 싸우면 미국이 의도하는 방향, 이스라엘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였었는데, 비대칭 전략을 쓰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고, 그리고 주변 아랍 국가 피해보게 하고, 이러면서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건 결국은 트럼프가 뭐에 약점이 있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이란이 알고 있는 거지. 그죠? 시간을 끌면 트럼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헤매고 있는 거라고, 트럼프가. 그죠? 그냥 이스라엘을 상대로 뻥뻥뻥뻥 작년에 한 열흘 동안 싸우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싸울 때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 그죠? 서로 탄도미사일 쏘고 치고받고 하는 걸로 해서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이 문제가 커진 거지. 왜? 유가에 영향을 주는 비대칭 전략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튼, 자, 그런 악재였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 미국 시장이, 그죠?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였었던 가장 큰 부분에 지상군 투입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한 부분인데, 해병대 미국에서 떠났다고 그러고 하니까. 그런데 지상군 투입이 아니다. 기껏해야 섬 2-3개 점령하는 부분.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성을 일부 도모하려는 의도나, 아니면 특수전 속에서 나름대로 농축을 하는이라도 뭘 어떻게 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정도지 절대 지상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금리 문제. 금리도 그죠? 인상과 관련된 지금 뉴스로 뉴스가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금리 인하 올해 전쟁 전에 사실은 2회 정도를 예상을 했었었지. 그죠? 그런데 잘해야 1회. 그러다가 이제는 인상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야.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지표가 GDP, 지난번에 나온 거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GDP 성장률은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추세적으로는 괜찮은데, 지난번엔 안 좋게 나오긴 했었어도,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인상하는 건 맞아. 그런데 그것도 일정 정도의 경제에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죠? 오히려, 그죠? 물가 올라간다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왜? 물가만 보고 금리를 올리면, 그죠? 경제가 위축이 되고, 그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AI 발달 때문에 고용이 위축되고, 지난번에 메타, 그죠? 지난주인가? 그죠? 20%, 전 직원의 20%를 감축한다, 이런 뉴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미국 금융권, AI 때문에, 금융권들, 인원 감축,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죠? AI 때문에 그렇잖아도 실업률 상승이나 뭐 이 고용 감축 이런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행여 금리까지 올려가지고 더 경제를 위축시키면 이건 완전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유가만 보고 금리를 인상한다? 그거는 쉽지 않은 생각이라고. 이제 금리라는 부분이 경제가 너무 좋아서, 그죠? 고용이 너무 팽창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물가가 올라갈 때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지, 고용이 위축이 되고, 그죠? 그러면서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는데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그건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죠? 우리 또 추경한 달이잖아. 그죠? 우리나라도 물가, 환율,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또 돈 풀겠다고 그러잖아. 그럼 왜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죠? 너무 위축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도. 그래서 이거는 좀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고, 저 파월 연준 이자, 아까 이야기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이 뻗대기는 FOMC 회의, 그리고 호주, EU, 영국 다 매파적인 금리 동결을 하다 보니까 저게 확대 재산성 되면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요인, 이런 것까지가 다 작용을 해서 미국 시장이 나스닥 2% 하라 그랬는데 저건 너무 우려가 컸다라는 쪽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세 가지 약재 중에서 두 가지 펀더멘털의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영향을 주는 반도체, 그 관련된 악재를 제외하고는 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관된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만 해소가 일정 정도 되는 분위기로 가면 나아질 수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뭡니까?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줬었던 이야기들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미국 시장 장이 마감된 이후에 나온 내용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대별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라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그죠? 휴전 아까까지, 그죠? 요번에는 트럼프가 풋을 걸었나? 미국 시장에서? 그죠?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죠? 사업가고 매번 작년 주가 올라갈 때는 매번 뭐 지금 사야 될 때다 만 때다 막 이랬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타코라는 것도 여러분들 그때부터 나온 이야기고, 그죠? 뭔가 있다가 뭐 주가에 좀 안 좋을까 하면 물러서고 했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그죠? 장 막판까지, 여기 장 막판까지, 아까 이 얘기했다 그랬잖아. 장 막판까지. 장마가 무려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서 휴전을 원치 않는다, 나는. 이런 얘기했던 분이, 그죠? 장 끝나고 나서, 그죠? 장 끝나고 나서, 장전까지는 저런 얘기했던 사람이, 장 끝나고 나서는 뭡니까? 물론 전제 조건은 있지. 이란의 미사일 능력 무력화, 이란 방위산업 기반 파괴, 대공무기를 포함한 해군과 공군 능력 제거, 핵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 중국 동맹국들을 최고 수준으로 보호하는 목표, 이런 전제 조건이 되면 점진적 축소를 하겠다. 오후 5시경 장 끝났잖아. 그죠? 오후 5시경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직접 올린 글. 근데 여태까지, 그죠? 계속 미국 전쟁부가 이야기한 내용들이야. 그죠? 뭐, 해군 공공 능력 80, 90% 제거했다, 뭐, 이란 방위산업 대부분 파괴했다, 뭐 이랬었잖아. 거의, 했던 얘기들이잖아요. 전제 조건이라는 게. 그죠? 물론 이게 점진적 축소에 대한 트럼프의 첫 언급이 이란 전쟁의 출구 전략일지, 아니면 또 다른 연막작전일지는 몰라. 그런데 저는 연막작전일 수 있냐, 없냐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그죠? 그런데, 굳이 장 끝나고 나서 다른 때 같았으면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연막작전의 흐름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장 끝나기 전에 하는 게 더 좋았지, 사실.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 같았으면 장 전에 했을 거야. 증시에 그래도 조금 도움될 수 있는 언급을 뭐하러 연막작전이라면, 그죠? 장 진행될 때 하지. 본인이 풋을 안 걸었으면. 그죠? 그런데 장 끝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연막작전인 것에 조금 가능성은 조금 줄어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발 뺀다고 해도 제가, 할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통과돼서 나오는 에너지가 거의 미미하니까, 지금 전쟁, 여기서 어느 정도 끝내고, 나는 호르무즈 해협, 니네 알아서 해. 니네 알아서 하면, 중국, 한국, 일본, 인도,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그죠? 유럽하고, 그렇잖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하나 이거예요. 사실 맞아.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뭐 그게 음모론으로 어떻고 뭐 이스라엘과 미국의 트럼프의 내고에 의해서 됐다 뭐 아니다 뭐 이건 둘째 치고 뭐 전쟁이 잘 했냐 안 했냐 못했냐는 두 번째 치고 그죠? 그거는 뭐 우리가 감히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자 여기를 통과하는 거에 그죠? 이란이 기분 나쁘면 막고 그죠? 이란이 기분 좋으면 풀고 이걸로 통과되는 이 구역을 오랜 기간 방치한 건 다 잘못한 거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호르무즈 해협뿐만이 아니라 이쪽 예멘 쪽 홍해 이쪽도 예멘 후티 반군 그죠? 뭐 저 해적으로 납치하고 뭐 저 공격하고 이렇잖아. 이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을 이 국가든 이 걸프만 국가든 여기를 자유 항행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갖고 있었어야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또 만약에 어설프게 또 전쟁이 끝나서 뭐 원상태로 들어오면 단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이건 잠재된 위험으로 계속 남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죠? 이란이 하마스나 그죠? 후티 반군이나 이런 쪽 라인에 계속 이 테러 집단에게 무기 수출하고 무기를 주고 무기 지원하면서 이런 흐름 부분들을 지금 이 타이밍에 완전하게 박멸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또 뭔가에 의해서 뭐 그게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문제든 이란과 오만의 문제든 뭐 바레인, 카타르, 뭐 쿠웨이트 개별의 어떤 문제일 때마다 이거를 호르무즈의 봉쇄를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 높으면 제가 이야기하려는 결론은 뭐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미국이 여기서 전쟁을 끝내고 어떤 식으로 뭐 어떻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진행이 돼도 이 에너지를 이쪽에서 수입하는 국가들은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뭡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죠? 그게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홍해 쪽으로 아니면 뭐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이런 부분에 그죠? 아랍에미리트가 푸자이르 항구 쪽으로 뭐 카타르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뭐 이제 동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양부 항구 쪽으로 아니면 여기서 뭐 트리키에나 뭐 어느 쪽으로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을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그죠? 이쪽 중동에서 들어오는 가스나 원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출 다변화 그죠? 그게 뭐예요? 미국 쪽으로든 뭐 어디 쪽으로든 다변화할 가능성은 높잖아. 완전 해결이 안 되면 이때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 지금 뭡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일정 정도 트럼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죠? 가장 안 좋은 건 뭐예요? 전쟁 계속하면서 여기는 남을 나라 할 때.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는 완전 개떡되는 거지. 중국하고. 그죠? 전쟁은 지속하면서 장기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완전히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이쪽은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죠? 대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지. 자 그런데 그죠? 일단 그 속에서 일단 미국이 한 발 물러서는 게 여러 가지가 나와. 미국이 이란산 원유 판매 30일 허용. 그러니까 3주간 그죠? 근데 판매 30일 허용했다. 요거 뭐 이걸로 뭐 큰 바람을 가질 수는 없지만 왜 뭐 지금 이란 전쟁하는 와중에 그죠? 이 뭐 원유 이 생산을 얼마나 잘 했었는지 의문이고 뭐 그쪽은 원유 시설은 되도록이면 파괴를 안 했으니까 그래도 낫겠지만 그죠? 여튼 뭐 요거 조금 숨통이 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그 첫 번째 그죠? 요 문제. 슈퍼마이크로의 엔비디아 칩 밀반 추단 사건. 그거는 반도체 쪽에 안 좋은 이야기지만, 그죠? 그 장 끝난 다음에 요 얘기가 나온 건 또 괜찮은 이야기지. 그죠? 753조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 미일 기업들과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미 오하이오주의 손정희가. 그죠? 뭐 요 부분은 그래도 일정 정도, AI 쪽에 그렇게 AI 논란이 있지만 투자를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단일 투자로는 역사상 최대 투자야. 그죠? 그러니까, 슈퍼마이크로의, 엔비디아 칩 중국 그 밀반출에 대한 그 악재 부분의 일부를 좀 덜어낼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 그죠? 자,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그죠? 아까 그 이야기한 이후에 호르무즈 48시간 내 개방 아니면 발전소를 공략을 하겠다. 이게 이제 발전소를 공략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여태까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군사지역 위주로 공략을 했다면, 이제 민간 지역도 공격하겠다는 암시인 거지. 그죠? 발전소부터 시작을 해서 중요 기관 시설을 타격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란은 에너지 시설을 공격받으면 담수화 시설. 이거 뭐예요? 이것도 민간인인 거지, 그지? 중동 쪽은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 그죠? 바닷물을
식용으로 바꾸고 하는 이런 담수화 시설을 공격한다는 건 군사시설에서 민간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거고 그거는 확전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한 이야기는 아니지. 그죠? 그 내면은 너네 저 호르무즈 해협을 빨리 풀어라라고 압박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초토화한다는 거지. 48시간이면 화요일까지인가? 그죠? 이것도 좀 뭡니까? 휴일은 빼고인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어. 아시죠? 3월 22일 12시에 오후 12시에 나온 거면, 3월 있는 시간에는 3월 21일, 1일이거나 22일 새벽일 아침일 텐데, 그죠? 여튼, 요거는 서로 이걸 공격하지 않겠다는 거고, 이게,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서로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를 공격하겠다라는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 이야기를 한 거지. 그죠? 호르무즈 해협 적대국 제3박에 개방을 하겠다. 적대국은 뭡니까 결국? 미국하고 이스라엘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 쪽 라인 부분이 아니면 그럼 뭐 미국하고 이스라엘 아닌 거 다 대부분 다지 뭐. 다만 이란에 협상을 하고 가야 된다. 응? 이란하고 그래서 지금 일본은 이란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그죠? 미국 시장이 2% 급락했었던 내용 중에 아까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미국 시장에서 3호 대출 관련한 그 악재도 있는데 오히려 금융주들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3호 대출과 관련된 이야기 그 내용은 별로 크게 작용을 안 했어. 그죠? 금리하고 연관된 쪽 라인하고 그죠? 거기에 슈퍼마이크로 이야기 이게 중심이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로 일정 정도 상쇄되는 분위기라면 저는 미국 시장의 쿼드러블 워칭 데이의 영향, 그죠? 하방 포지션에 대한 영향이 더 컸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2%대 하락, 2% 하락을 한 거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부분을 보게 되면 더 미국이 지상전을 더 개시하면서 확전을 할 의향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으로 바라본다면 너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게 가장 걱정이잖아. 금요일에도 미국 외인들이 매도하고 뭐 이랬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외국인들이 그제 팔면 주가가 다 떨어지냐? 시장은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뭐 매수하는 것보다는 매도하는 게 수급적으로 안 좋을 수 있지.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2000년에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날 때 부분입니다. 알지? 2000년 빌맨님 기억하시죠? 2003년부터 우리나라 조선 쪽이 막 올라갔었던 타이밍이야. 조선, 철강, 건설, 기계, 지주, 화학 요 밑에 게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이에요. 2003년부터 그죠? 2003년부터 코스피 지수가 쭉 올라가던 때야. 근데 외국인들은 2004년 말부터 매도하기 시작을 했어. 비중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외국인 보유 비중이었고. 그죠? 2004년 6월 여기서 이렇게 2월 12월이니까 여기 한 2004년 하반기부터 쭉 매도했잖아. 근데도 주가는 쭉 계속 올라갔잖아. 그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지나고 나서 다시 외인들이 또 매수 들어오고 이제 적게 비중이 갈 때는 27% 25%까지도 뭡니까? 외인 보유 비중이 낮았다가 지금은 한 35% 이상이잖아요. 그 내외에서 오락내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고 주가 지수가 떨어지진 않아. 매수하는 것보다는 매수했다고 계속 올라가지도 않아. 중요한 건 이렇게 매도를 해도 우리 시장 여건이 그 매도의 일부를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줄 만한 돈이 시장으로 들어와 주느냐 안 들어와 주느냐. 이때는 2000년 초반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유행을 했었냐면 적립식 펀드가 유행을 하던 때예요. 적립식 펀드가 계속 시장에 들어오면서 그죠? 2003년에 시장이 1999년 우리 코스닥 나스닥 우리 이제 코스닥이 2000년 1월 2일 날 고점 찍고 박살났잖아요. 그죠? 나스닥도 2000년 그죠? 99년까지 잘 오르다가 2000년부터 박살나기 시작을 했고 반면에 코스피는 2002년까지 계속 안 좋다가 이때 뭡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 거기에 인도까지 가미가 되면서 조선 철강 건설 기계 지주 화 산업재 소재
인프라 구축을 하는 그 중국의 특수를 받고 올라가던 때라고. 그러면서 적립식 펀드가 가세하면서 외인들의 매도 비중을 받아주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21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가 나올 때 코스피 지수가 892포인트까지 떨어졌지. 그죠? 여기는 이제 좀 잘못 표시가 되는데 892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요만큼까지. 그러니까 외인이 일정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장인 거예요. 받아줄 수 없으면 더 떨어지는 거고, 받아줄 수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어느 타이밍이에요? 지금 상폭개정이나 밸류업 막 하면서 하다못해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그죠? 우리 엄마 어제 제가 전화통화를 하는데, 야, 농협에 예금해 있는 거, 주식 이렇게 투자하는 거, 그런 거 해봐도 되냐? 이런 이야기를 전태 해요. 제가 대우 그만두고 증권회사 들어간다 했더니, 다시는 아들로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했었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투자는 안 하고 그냥 전문가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래? 그러면서 매일 그 노인네가 아침 저녁으로 나스닥 많이 떨어졌니? 전화하면 나스닥 떨어져서 너 어떠니? 이렇게 안부를 저한테 묻는 그런 고지식한 분이 어제 제가 전화 통화를 했더니, 그죠? 전쟁 이렇게 이럴 때 주식 사서 사는 거 투자하러 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라고. 그게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돈으로 들어오는 ETF 자금이든지, 그죠? 개별 주식이 어려우니까 ETF로, 지수 ETF로 들어가고, 어떤 산업 섹터 ETF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게 여러분들은 초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중기라고 생각합니까? 말기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부위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주식은요,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돈은 더 들어옵니다. 이상하죠? 돈은, 아파트도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똑같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 30평대, 40평대 아파트가 계속 떨어지죠? 인기 없어요. 아니, 내가 맨날 먹고 자고 하는 데인데, 그죠? 가격 떨어지면 더 좋잖아. 그건 이제, 좋잖아가 아니라, 그 뜻,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떨어지는 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죠? 내가 사는 데 있어서, 그 아파트가, 그죠? 절대적인 가격,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땐,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싫은 거야. 반면에,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면, 종합주가지수가 6천 가고, 7천 가고, 8천 가면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게, 돈의 흐름이라니까? 여기서 박살이나 떨어져? 돈 안 들어와. 있던 돈 다 나가. 자, 그럼 그 의도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 응?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죠, 그죠? 우리가 아파트 가격, 강남의 비싼 아파트가 강북으로 비교하면 좀 그거 하니까, 그죠? 강원도 저희 동네에 있는 아파트 똑같은 30평짜리가 몇십 배, 몇백 배 차이가 나도 강남 아파트가 더 선호되는 이유가 있듯이, 돈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 미국이 이란과 평화협상안 구상 개시, 요것도 이제, 나오고, 이 악시오스라는 매체에서 나온 건데, 서로, 주장이, 강경하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한다고 그런 거, 언제쯤인지 이제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 가는 것도 있지만, 그죠?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출구 전략을 저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일정 정도 보여진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다음 주 주요 경제지표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주는 그저 큰 지표 부분으로는 여기 표시한 게 가장 그거지. 1일에서 20일 수출. 그제? 거기다가 이제 이번 주는 큰 경제지표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사실 다른 때보다 적어. 그죠? 보아오 프롬이 중국에서 27일까지, 24일부터 27일까지 있고, 엑스포넨셜 유럽이 24일에서 26일까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3월 제조업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되는 그 정도고, 그죠? 거기에 이제 수요일 날 BOJ 1월 금정위 이사록 발표를 하고, 그죠? 거기에 이제 미국의 2월 수출입 물가, 3월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하는데 그거 요 수출입 물가나 이런 조금은 좀 영향 있어도 이런 거가 지금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 지금. 그죠? 유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 요인.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제가 8시 전에 지금은 이제 유가가 멈춰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지금
아까 도표 보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뉴스 내용을, 가미해서 이 브렌트유나 이 WTI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진짜, 그죠? 시장 부분에 단기적으로 더 영향을 미칠 요인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아침에 카톡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그죠? 오히려 이제 연준 이사들의 발언. 근데 뭐 24일 날 마이클 연준 이사 연설인데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3월 25일 스티븐 마이런 연방준비제도 이사 연설. 이 사람이 가장 비둘기파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스티븐 마이런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 연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 25일 수요일의 포인트라고 보고, 전체적으로는 뭐 이 연준 이사들의 연설이 오히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인데, 뭐 다른 사람들은 크게 영향을 미칠 요인은 아니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23일 LG전자 월요일, 그리고 24일 고려아연, 23일에는 이제 네이버도, 그리고 24일 고려아연, 25일 SK 하이닉스, 그죠? 26일 현대차 SK, 뭐 이거 주요 기업의 주총, 뭐 이런 부분들이 집중돼 있으니까 그 기업들의, 그죠? 이 주주환원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봐야 되지,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실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실적 발표를 잘 나왔었던 요인도 분기로 계약하던 걸 뭐 3년에서 5년 장기 계약, 그죠? 그렇게 무게중심을 넘어가면서 지금의 수익률이, 영업이익률이 단기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지금 이렇게 이 디램이든 뭐 이 반도체 호황일 때 중장기 계약을 맺어놓으면 그 이익의 안정성이 커지겠죠. 그죠? 그런 고객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여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제가 여러분들 방송하기 바로 전에 나온 뉴스로 추경 25조 이런 게 다 뭐예요? 그죠? 뭐 이거 뭐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죠? 궁극적으로 돈이 내 손에 들어온다면, 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 전쟁이 아니어도 우리 시장이 3월 4월 뭐 3월이든 4월이든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5, 6월 달 지방선거 앞두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베이스다. 정부 여당으로 보면. 그죠? 만약에 3월도 조정 안 받고 3월, 4월 올라갔다가 지방선거 앞두고 5, 6월 조정받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죠? 지금 조정을 보이다가, 그죠?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하반기에 레이스를 감아서 주가가 높은 게 좋지. 그죠?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런 돈을 계속 풀고 있는 상황, 이런 흐름들이 다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고, 주시장으로 보면, 그죠? 외국인들의 뭡니까? 이거지. 이 돈을, 그죠? 뭐 그게 주식시장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주식시장으로 보면 이게 무슨 주식시장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뭘 돈을 받으면 그 받은 만큼은, 그지? 지역화폐든 뭐든 한정돼서 거기서밖에 못 쓴다 하더라도 거기서 쓰는 만큼 다른 곳에서는 안 쓸 수 있잖아. 그게 또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고 돈이 돌게 되는 거다고. 그래서 주식시장 관점으로 보면 추경은 항상 괜찮은 겁니다. 주식시장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좀 지난 뉴스이긴 해도 이 301조 조사, 미국이 301조 조사한다 그랬잖아. 그 시한이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 그랬잖아. 그죠? 이 뉴스 다 아시지? 4월 15일까지. 여기 다 있어.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 여기에 다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세한 그 기사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서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에 다 올려놓은 내용들을 제가 중요한 몇 개만 타이틀만 저기다 이렇게 순서대로 올려놓은 거니까. 그죠? 어디 갔어? 저 얘기는 조금, 이거, 3월 20일 날 나온 뉴스이긴 한데, 그죠? 요거 무슨 얘기 나는 거냐면, 자, 미국이 301조, 민간합동, 미국 301조, 지난번, 관세, 아이파, 관세와 관련된 위헌 판결 때문에 그 후속으로 이제 301조 그걸, 발동을 하면서, 그죠? 그걸 이제 시한을 내달 15일까지, 서면 의견서 제출 기한이다고. 그러면 그 타이밍까지, 그죠? 우리가 나름 미국의 이 추가적인 관세 20% 301조를 두드려 맞지 않기 위해서는, 그죠? 뭐 투자한다를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지.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섹터상 흐름으로 봐서 이 대미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의 진전 흐름이 이 3월 말 4월 이 15일 이 전에 계속 이슈화되면서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